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잘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몸이 점점 피로해지고 면역이 저하됩니다. 면역이 저하되니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이고 몸이 아픈 데가 더 늘어납니다. 한의사로서 이런 분들을 치료해 온 지 24년이 되었네요. 결론은 왜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쉽게 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 될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때는 병원 수련이 할 때 화병 연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의 진료실에 치료하러 온 환자분들 중에서는 화병 환자분들, 화병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만성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셨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배 선생 나중에 개원하면 정말 화병 환자 많이 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개원을 해서 치료를 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한의원이 동네 1차 의료기관인 만큼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서 치료해 왔는데요.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공부를 했습니다. 한의학적인 것과 함께 내과와 정신과적인 것까지 함께. 저희 한의원에는 만성적으로 잘 안 낫고 검사상에는 특별히 캐치가 되지 않는데 오래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내원하십니다. 정말 증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여쭤보면 주로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 화학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시점부터 증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고 쌓여서 병이 된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이유를 알려면 자율신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내장기관들이 잘 기능하게 자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신경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심장은 잘 뛰고 그리고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소화가 되고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많으면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누러가고 그리고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잠이 오고요.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잘 굴러가게,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몸이 잘 굴러가게 하는데요.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감신경은 이렇게 활동, 활력 이런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휴식, 이완을 이렇게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신경이 뇌와 잘 소통해서 우리 몸을 잘 조율할 때 내장기관이 잘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몸에서 이 사태를 비상사태, 위급 상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투쟁 도피 반응이 생깁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근육이 긴장되고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는 긴장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누적되면 지치겠죠. 에너지가 저하되고 심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자율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내장기관, 그러니까 소화계, 혈액순환계, 순환계, 호흡, 우리 내분비, 호르몬 조절하는 거, 소변 배출하는 비뇨생식계 등등 이 몸 전체의 내장기관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게 자율신경이니까 정말 이 기관 각각에서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태는 에너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의학에서 에너지가 흐르는 큰 통로를 경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14개, 큰 14개가 있는 경락의 에너지 소통이 정체되고 하면서 또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목에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열이 오르기도 하고요. 열이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고요. 큰 스트레스가 있은 다음에 이런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데요. 감정을 몸이 표현한다고 하죠. 신체화 장애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의 역사로 몸과 마음이 여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 다양한 약을 처방받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다음에 그죠? 안정제 이런 것들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어주긴 하지만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이유를 해결해주지 않고 아니면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게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다시 생길 수 있고 혹은 그 증상은 어떻게 불편한 어떤 고통스러운 증상은 조금 덜해지더라도 약 부작용이나 주변 상황에서 점점 증상이 악화됩니다.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는 약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상만 좋게 해주는 그런 약을 안 먹고 혹은 최소한으로 먹고 건강한 방법으로 치료하길 원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과 건강하기 위한 습관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저는 그 건강에 대한 정말 제대로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원인이 어떤 정신적이든 화학적이든 육체적이든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뭐 이 정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어떤 분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크게 불편 없이 잘 지내는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있으면 그래도 봄이 안 젖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산이 없으면은 몸이 홀딱 젖고 그다음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비가 오는 거를 그냥 감당할 만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힘들 때 몸의 증상이 나타나 너무 힘들 때 이런 적절한 치료와 건강에 대한 그런 어떤 일상생활의 변화는 그거를 그냥 감당할 만하게 이런 고통이나 힘든 상황들을 감당할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예를 들더라도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면역력, 저항력이 좋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20대 이런 분들은 사망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기도 했고요. 네, 한편 백신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맞은 분들도 오히려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면역에 대한 관리를 못하면은 다시 코로나에 걸려서 심하게 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한의원에서의 명상, 마음 챙김 명상, 그다음에 영양, 일상생활 습관 변화, 한약, 침치료 등은 이런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약은 음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아주 여러 스트레스로 위장 기능이 저하되시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여러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하시고 회복이 되십니다. 물론 오래된 거이니만큼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겠죠. 다양한 치료 사례들은 제가 블로그나 칼럼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내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강을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로서 한방병원에서의 수련기간, 그리고 로컬에서의 내과와 부인과 전문병원에서의 임상경험, 그리고 여기서 동네에서 개원해서 10년 넘게 다양한 내과와 정신과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경험 속에서 만성내과 질환, 성인병, 그리고 류마티스처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자궁근종이나 생리통, 갱년기 장애 같은 여성 질환,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같은 신경정신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내과 석사과정, 신경정신과 박사과정 뿐만 아니라 마음에 관해서 영양학이나 심리학, fu생유전학까지요. 그냥 공부할 팔자려니 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환자분을 진료해오면서 이렇게 터득한 법칙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법칙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칙, 성공을 위한 법칙, 이런 것처럼 그런 법칙이 있듯이 건강을 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한 법칙은 몸은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정말 법칙대로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치료를 위해서 이러한 건강의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병이 낫는데 웬일인지 현대 지금의 의료 체계에서 수가나 여러 상황 때문이겠지만
환자분들에게 제대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조금 낫다가 다시 악화되고를 반복하거나 혹은 증상은 일시적으로 조금 좋아지지만 다른 몸의 컨디션은 점점 나빠져서 아니면 양약이 늘거나 해서 힘들게 앓다가 오십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와 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과 허리 아픈 것, 머리가 아픈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기억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뭐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심하면은 충격을 받아서 막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분도 계시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 몸에 영향받는데 왜 내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한데 다른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왜 몸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내 몸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몸과 몸을 돌봐야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을 돌봐야 몸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영양, 휴식,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지 좋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먹는 게 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휴식을 몸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어떤 몸의 경량성인데요. 체질과 증상을 모두 봐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고유한 존재이듯이 인간이지만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듯이 우리 몸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보고 진단하고 치료할 때 치료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치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한약이나 침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몰랐다. 경험해보고서 이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의학의 치료 지혜를 기반으로 뇌과학, 영양학, 심리학, 후생균학을 통합하여 통합 한의학적 치료를 합니다.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돌보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1시간에 한 분만 24년간의 연구와 공부 경험을 오롯이 온전하게 집중해서 진료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오래된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은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살펴서 치료해야 좋아지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댓글 링크에 기록을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